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다. 엄마 손잡고 우연히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학원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반해서 엄마에게 졸라서 다니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고학년이 되도록 몇 년째 피아노 학원에 다니자 피아노 연주 실력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친한 동생들도 많이 생겼다. 당시 학교에서 은따를 당하다시피 한 나였는데 피아노 학원에만 가면 나는 능력 있는 아이 취급을 받아서 좋았다. 왜냐하면 나와 나이가 동갑이거나 위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오래 배운 능력 있는 언니가 되어 있었고 내가 준비해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인기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시에 공포 쪽에 관심을 가져서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어린이용으로 나온 무서운 책들도 열심히 읽었다. 가난했던 환경 때문에 장난감은 생각도 못하고 언제나 엄마가 구해다 준 중고책과 함께였기에 독서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왜 공포 장르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다. 그래도 굳이 예상해보자면 부모님 맞벌이로 인해 5살 어린 동생과 단둘이 지낸 영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어린 동생이 TV나 컴퓨터를 하다가 무서운 장면이라도 우연히 보게 되면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다. 그럴 때마다 어린 나도 무섭지만 동생을 달래주고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만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 골목이 참 무서웠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큰 소리로 누나! 하고 소리쳐 부르는 동생 목소리가 들릴 때면 달려나가서 함께 들어오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걸 다 무서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살던 그 동네와 골목은 우리 남매에게 참 무서웠다.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과 누나로서의 책임감이 나를 단련시킨 것 같다. 동생을 지켜줬다는 뿌듯함으로 인해 겁이 없다 못해 심지어 즐기는 수준까지 된 건 아닌지. 아무튼 그렇게 공포 장르에 관심을 가져 어린 나이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수집해왔던 나는 피아노 학원에 가서 동생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동생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언니 또 얘기해줘 라며 졸라댔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알고 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동생들에게 마지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알아? 귀신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대.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궁금해서 듣는 거거든. 가끔은 책상 밑에서 너희들 발에 매달려 듣기도 하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듣고 있기도 해. 그리고 저기 구석을 봐봐. 거기에 서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 주변을 뺑뺑 돌면서 얼굴을 내밀고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 이 이야기는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 죽은 사람이 곁에 머문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 아이들 중 몇 명은 소리를 깍 지르기도 하고 또 몇 명은 얼굴이 사색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무서운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지? 이날 이후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계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한 날 밤 나는 난생 처음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날 밤은 여느 때처럼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부모님은 평소에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지만 어린 나와 동생의 마음은 어른 없이 잔다는 게 불안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웠다. 엄마가 불그스레한 어두운 조명을 켜주고 재우던 습관 때문에
나는 혼자 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둑한 붉은 조명을 켜고 잤다. 무서워서는 절대 아니었다. 공포 영화며 소설이며 그쪽으로는 이미 익숙했던 나였기에 그저 습관대로 그렇게 해둘 뿐이었다. 그날도 그렇게 그 불 하나를 켜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 옆에는 알람 시계를 두었다. 서랍장같이 알람 시계를 올려놓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침대 옆 빈 공간, 즉 누워있는 나의 오른편에 책상 의자를 끌고 와 그 위에 시계를 놓았다. 평소에 그렇게 누워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 발밑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당시 엄마가 피아노를 사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가난한 우리 집 사정상 그 피아노는 나에게 보물이나 마찬가지였다. 눕자마자 발 아래쪽으로 그 피아노를 보고 있노라면 내일 또 피아노를 칠 생각에 흐뭇해지곤 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로 침대에 눕자마자 피아노를 향해 습관처럼 시선을 내렸다. 건반 및 피아노의 가장 넓은 공간에 언제나처럼 내 방의 모습이 비칠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져다 놓은 의자 위에 알람 시계도 보이겠지. 그런데 믿지 못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형체였다. 뜻밖의 것이 보이면 사람이 그대로 굳게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원래라면 피아노 및 공간에는 침대의 아랫부분이 비치고 오른쪽에 둔 의자 위에 알람 시계가 보여야 하는데 알람 시계 대신 이상한 것이 앉아 있었다. 나는 굳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계속 쳐다보았다. 마치 강제적으로 그 광경을 계속 보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잠깐 동안에 그것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하다 보니 점차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되기 시작했다. 그 하얀 형체에는 검은 긴 머리가 달려 있었다. 엉덩이를 넘어서는 검은 긴 머리. 하얀 천을 온몸에 두른 여자라고 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시각적으로는 마치 블러 처리를 한 듯 흐리게 보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하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치 누가 자동으로 나에게 저것은 여자 귀신이라고 입력하듯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그 여자는 내가 가져다 놓은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피아노 및 검은 공간에 비춰진 그녀의 존재감은 위협적으로 크게 다가왔다. 내 쪽으로 돌려놨던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내가 누워있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는 옆모습이었다. 그 모습만으로 충격적인데 그 이상으로 기괴했던 점이 있다.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만 응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누운 왼쪽 방향의 막힌 벽을 향해 고개 한번 떨구지 않고 꼿꼿하게 응시하는 옆모습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여자는 내가 자기를 봤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피아노 아래에 비친 모습으로 보고 있었으니 내가 자신을 봤다고 알아채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빠르게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마치 휘파람 소리와도 비슷했다. 나는 더욱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멍하니 굳은 상태로 피아노에 비춰진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데 계속 여자의 음성을 듣다 보니 나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 또한 누군가가 내 뇌에 입력한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되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반복해서 중얼거리던 말은 바로 이것이다.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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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지만 당시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어 시선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굳어버렸다. 게다가 더 소름 돋는 점은 무서운 이야기, 무서워, 무서워를 반복하는 와중에 그 여자가 학원 동생들이 하던 말을 똑같이 따라 내뱉기도 한다는 점이었다. 언니, 무서운 이야기, 언니,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해줘. 언니. 그 이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한참을 응시하다가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정신이 차려진과 동시에 미친 듯이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치 그 여자가 사라졌다기보다는 그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눕자마자 벌어진 일이니 그저 꿈이라고 여기긴 어려웠다. 졸린 상태로 침대에 누웠던 것도 아니고 조명을 켜고 시계를 의자에 놓고 누워서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마자 벌어진 일이라 꿈이라고 여기긴 어려웠다. 그 이후로 나는 잠시 몇 분간 마음을 추스린 뒤 용기를 내 전등 스위치로 향했다. 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방안을 환하게 밝혔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렸지만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 덜 무섭겠다는 생각에 방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부모님의 안방에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너무나 무서웠던 탓에 방금 겪은 그 일을 내뱉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불을 꺼버리고 곧바로 잠에 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침대에 눕자마자 가위에 눌렸다. 이때가 살면서 최초로 눌려본 가위였다. 곧바로 그 여자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무서운 이야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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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이야기, 무서워. 넌 이야기 해줘. 무서운 이야기, 언니. 밤새 뒤척이고 중간에 세수까지 하고 와도 그날 밤 몇 번씩이나 겪은 가위 눌림이 나를 조금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그녀의 중얼거림은 처음 눌린 그 순간에만 들렸지 그 이후의 가위 눌림에서는 듣지 못했다. 지금은 내가 첫 가위 눌림에서 들은 소리가 앞에서 겪은 체험 때문에 무서워서 기분 탓에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여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어린 나에게 너무나 힘든 밤이었다. 다음 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한참을 생각했는데 역시나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나에게 붙은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귀신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자주 가위에 눌렸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 간격이 조금 줄기는 했어도 10대 시절의 대부분의 날들은 가위 눌림과 함께였다. 그때 겪었던 이야기들이나 기묘했던 체험담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다. 다들 무서운 이야기는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가볍게 즐기기만 했으면 좋겠다. 어린 날의 나처럼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사실 제 경험담에 픽션을 더해서 만든 괴담인데요.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은 그날 이후로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냥 어릴 때 뭔가 실감나는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도대체 피아노는 어떻게 사줄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저는 조금 찝찝하게 남아있어요. 그 피아노가 사실은 중고로 구입한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피아노가 있는 방에서 잘 때마다 더 심하게 자주 가위를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피아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아노를 산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체험을 한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나 제 주변에서 겪은 이야기들은 다음 명절 때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에 너무 깊게 빠지게 되면 정신건강에 해로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나서 항상 밝은 것들도 찾아서 보세요.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했고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해요.